마이크 테스트. 저는 지금부터 티셔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뭔가 이렇게 시작해보고 싶었는데. 안녕하세요. 피스로그 김영현입니다. 저는 이번에 3가지 디자인의 2컬러씩 총 6가지 티셔츠를 발매 예정이고요. 발매하기 전에 티셔츠 생산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담아 보겠습니다. 이 영상의 시작은 약 3년 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건너 알게 된 고등학생이 있었어요. 그림을 그리는 친구인데 브랜드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요새 고등학생분들이 브랜드 진짜 많이 하시던데 격세지감입니다. 여튼 티셔츠를 만들어보고 싶다고 DM을 받았었는데 그땐 그냥 기성 티셔츠에 그래픽만 찍어서 파는 게 나을 거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언젠가는 티셔츠 제작 영상을 남겨봐야겠다 해서 작년 재작년에도 제작기를 올렸었지만 이렇게 영상 하나에도 담아보려고요. 옷을 만들어야겠다 하면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겠죠. 먼저 기획부터 디자인, 어떤 컨셉이나 무드로 어떤 스토리를 담아서 어떤 디자인의 제품을 만들지, 그리고 생산을 하겠죠. 내가 디자인한 게 실제로 어떻게 구현될지 샘플을 만들고 수정해서 본 생산을 하는, 마지막으로 마케팅, 제품 촬영이나 룩북을 찍기도 하고 아니면 플랫폼이나 딜러샵에 납품하고 마케팅을 하면서 판매까지 하는, 이 3가지 단계 중에 정확히 생산 부분만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티셔츠를 만들고 싶은 대부분의 분들은 기획이나 디자인은 이미 해놓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마케팅이나 판매에 대한 부분은 저도 티셔츠를 만들면서 찾아간 공장들은 물론 제 원래 거래처들도 있지만 검색하거나 무작정 찾아간 곳도 있습니다. 요새는 인스타만 봐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쉽게 컨택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원단을 찾아야겠죠? 동대문 종합시장으로 갑니다. 동대문역 앞이라 대중교통 이용하셔도 되고요. 현대아울렛에 무료 주차 시간이 있어서 빠르게 일 보시고 회차하셔도 좋습니다. 종합시장에서 티셔츠 원단도 찾아보고 근처에서 미팅도 있어서 가보고 있는데 현대아울렛 푸드코트에서 밥을 먹으면 2시간인가 무료 주차를 주시거든요. 그럼 주차도 공짜로 하고 편하게 일 보기 좋죠. 근데 솔직히 동대문은 스쿠터가 편하긴 합니다. 부자재나 자수, 라벨집이 몰려있는 동화상과 통일상가를 지나서 동대문시장 공식 만남의 광장, 전태일다리를 지나면 종합시장 입구가 있습니다. 지하부터 지상층까지 옷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원자재들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특수한 재료들은 다른 곳에서 발품 팔 때도 있는데 티셔츠 정도에 들어가는 건 여기서 거의 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처음 오신다면 날 잡고 돌아보셔도 좋습니다. 분위기도 보고 마음에 드는 스와치도 챙겨놓고. 한 4-5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가 진짜로 무서웠거든요. 최근에는 다들 굉장히 친절하시더라고요. 저는 살다 동대문시장에서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를 듣게 될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여튼 편하게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거래하던 업체가 있어서 원단을 따로 받기도 하고 거의 다니던 때만 다니긴 하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거래처에서 스트라이프 원단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스트라이프 원단은 이렇게 보일 때마다 챙겨놓으면 좋은 것 같아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종합시장 2층에 다이마루 원단이 몰려있습니다. 다이마루는 대형 환편기라는 뜻인데 그냥 티셔츠 원단이라고 보시면 편합니다. 원단을 고를 때도 따질 게 많은데 꼭 체크하기 좋은 것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두께, 무게가 더 정확한 개념이긴 한데 이 원단이 야드당 몇 g인지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 솔직히 체감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많이 보는 게 수입니다. 티셔츠는 수로 보는 게 제일 편해요. 수는 같은 면화솜에서 실을 얼마나 뽑아내는지 개념입니다. 그럼 10수보다 30수가 실 길이는 길지만 두께는 반비례해서 얇아지겠죠? 이걸 꼬아서 합치는 합개념도 있긴 한데 넘어가고요. 간단하게 정리드리면 티셔츠 진짜 두껍고 단단하다 하면 10에서 14수 정도 보시면 되고요. 20수 언저리는 두껍지도 얇지도 않은 느낌? 20-30수 정도는 좀 얇아서 아동복에도 쓰이는 두께 정도? 저는 20수를 많이 사용하고 보더티는 26수를 썼습니다. 본인이 추구하는 무드에 맞게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혼용률? 면이 가장 일반적이죠. 근데 면에 폴리나 레이온 이런 혼방 원단도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어요. 폴리가 섞이면 구김도 적고 잘 마르고 시원하고 변형도 적은데 염색이나 워싱할 때 분량이 좀 많고요. 폴리 부분은 염색이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정전기도 많이 생깁니다. 여튼 면 100%가 가장 기본이지만 혼방 원단만이 가지는 터치감이나 무드도 있으니까 잘 따져서 고르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후가공, 원단을 만들고 나중에 염색하거나 만들 때 특수한 염료로 염색하기도 하고 텀블, 덴타같이 변형을 잡거나 실켓 같은 표면을 정리하는 후가공을 하기도 해요. 이런 후가공들은 보통은 스와치에 쓰여 있는데 써져 있지 않으면 반드시 체크해주세요. 심지어 같은 스와치에서도 생지원단 같은 경우는 따로 가공을 해줘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예 후가공이 안 들어가 있기도 해서 혼자만 충률이 달라요. 특히 원단의 염색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워싱도 다 다르기 때문에 만약 내가 티셔츠에 염색이나 워싱을 하겠다 그럼 그런 후가공도 체크해주시고요. 여튼 스와치를 가져와서 마음에 드는 걸 고르고 샘플감을 발주합니다. 아까 스와치를 고를 때 주의점을 말씀드렸죠. 발주하시면서 한 번 더 체크하면 좋고요. 스와치를 보면 보통 숫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66인치, 70인치, 그러니까 원단 폭인데 그 정도 폭이면
원이면 티셔츠 한 장 만드는데 대략 1야드면 넉넉합니다. 샘플감으로 1야드를 주문하고 목에 들어가는 립도 주문해야겠죠? 이런 건 워낙 적게 들어가니까 샘플감으로 한 반야드도 주문을 받아줍니다. 립도 원바이원 호라이슨이 밀라노 립이니 조직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샘플감 원단 색깔 맞춰서 달라고 하면 제일 기본 호라이스로 주실 거예요. 같은 검정색이어도 원단마다 컬러감이 다른 경우도 있어서 립이랑 몸판 원단 같은 원단집에서 발주하면 좋겠죠. 그리고 티셔츠 이쪽에 보면 목부터 어깨까지 보강을 하기도 하거든요. 여기 들어가는 테이프 부분은 원단이 두꺼우면 작업이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30수로 저도 발주했습니다. 샘플감 정도는 양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전화로 주문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나중에 거래할 거면 원단집 핸드폰 번호나 메일을 받아서 사업자 등록증도 보내드리고 원단 이름, 컬러, 발주 수량 이런 걸 잘 정리해서 보내드려도 더 정확하게 주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샘플감 주문하면서 원단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놔도 좋습니다. 막상 메인 생산 들어갈 때 재고가 없으면 생산 요청드리고 그럼 한 1, 2주는 또 딜레이 되거든요. 저는 보통 스와치 걷어올 때부터 그 자리에서 재고도 여쭤봐요. 어디 컬러가 없어요? 어제 있다고 그러셨는데? 물론 재고를 체크해놔도 하루 만에 이렇게 없기도 합니다. 샘플감 발주를 하고 다음 날쯤에 원단을 찾으러 가면 됩니다. 따로 가공해서 받을 거면 하루 이틀 더 걸리기도 하고요. 자, 시점을 전날로 돌려보겠습니다. 샘플감을 주문하고 받을 때까지 하루 이틀이 비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해놓을 게 몇 가지 있습니다. 티셔츠 패턴 뜨는 거랑 나염이랑 자수 샘플, 요걸 미리 다 해놓으면 샘플감 원단을 받자마자 바로 샘플 제작에 들어갈 수 있겠죠. 내가 티셔츠를 만들겠다 하면 아마도 이미 본인이 선호하는 핏이 있겠죠. 웬만한 패턴집에 가면 티셔츠 정도는 보유하고 계신 패턴도 많고요. 기장, 가슴폭, 어깨, 소매장, 아몰이나 소매단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기본 티셔츠 패턴은 다 해주세요. 목에 원단을 감쌀지 그냥 일반 립을 댈지 소매나 밑단, 어깨를 어떻게 마감할지 그런 걸 설명드리기 헷갈리시면 봉제까지 다 돼 있는 실물티가 있어도 좋습니다. 저는 몇 가지 패턴이 이미 있어서 어깨 각도나 전체 폭 정도만 수정 요청드리면 당일에도 패턴이 나옵니다. 보통은 컴퓨터로 패턴 작업을 하고 패턴을 종이에 프린팅해서 주십니다. 근데 조금 오래된 패턴집은 손으로 패턴을 떠서 주신 데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시접이거든요. 원단끼리 맞닿고 같이 봉제되는 폭, 여기를 안 넣어주는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시접은 예전엔 봉제 공장에서 따로 넣었다고도 해요. 여튼 그래도 웬만한 패턴집은 시접까지 들어간 패턴지를 주실 거예요. 이걸로 샘플을 보고 추후에 메인 제작할 때 다시 디테일하게 수정하면 되겠죠. 유려한 자켓이나 복잡한 옷, 그런 건 패턴 뜰 때 신경 쓸 게 많거든요. 그래도 비교적 티는 간단하죠. 근데 솔직히 간단한 만큼 더 신경 쓸 게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아몰 곡선이나 어깨 각도도 한 끗 차이로 많이 달라져서 예전에 티셔츠 패턴 하나만 두고 2시간인가 강의를 들은 적도 있거든요. 좀 연배가 있으신 패턴사분이셨는데 여튼 까다롭게 봐서 나쁠 건 없죠. 샘플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나염이랑 자수 파일을 만들어서 나염집이랑 자수집에 보내놓습니다. 아이패드로 그려도 보다가 잘 안되면 컴퓨터로도 그려보고 해서 나염이랑 자수 파일을 완성했습니다. 저는 이번 티셔츠에는 나염 그래픽만 들어가고요. 자수는 모자에 작업할 거라 같이 작업해놨습니다. 이렇게 벡터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도비 일러스트로 벡터화해서 파일을 만들어 놓으면 좋습니다. 디지털 프린팅이라고 해서 종이에 프린팅하듯이 찍는 방식도 있는데 그런 건 그냥 고화질 이미지만 드려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실크 스크린처럼 찍는 방식이라 이렇게 벡터 파일이 필요합니다. 가끔 그냥 그림만 그려서 드려도 벡터화 시켜주시는 나염 도안집도 있어요. 나는 내가 아주 미세한 곳까지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할 줄 아시면 좋습니다. 여튼 왜 이걸 미리 해놓으면 좋냐, 나염의 경우에 나염판이 있어요. 컬러 도수별로 이렇게 판을 만들어야 나중에 티셔츠에 찍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찍습니다. 이 판을 만드는데 최소 하루 이틀이 걸립니다. 자수도 마찬가지예요. 기계 자수 같은 경우에는 이 실을 박는 경로라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펀칭이라고도 하던데 그걸 만드는데 또 하루 이틀이 걸립니다. 그래서 나염이나 자수 파일을 샘플티를 만들기 전에 미리 보내놓으면 좋습니다. 샘플옷에 직접 찍어보기 전에 기렛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렛밭이라고 하면 알아서 해주세요. 그런 자투리에 미리 찍어볼 수도 있고 자수도 이렇게 미리 느낌을 볼 수 있습니다. 여튼 나염도 이렇게 샘플을 미리 보면 완성티가 어떻게 나올지 더 정확히 예상이 되겠죠. 이렇게까지 다 해놓으면 샘플 제작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티셔츠 샘플 원단 받았죠? 샘플볼 패턴도 받았죠? 들어가는 나염이랑 자수도 확인했죠? 그럼 봉제 공장으로 갑니다. 근데 이 순서는 매번 달라요. 의류 제작이라는 게 봉제, 나염, 자수, 후가공 이런 다양한 소싱 공장들의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이거든요. 때에 따라 순서는 바꾸셔도 됩니다.
샘플실 같은 데서 만들 수도 있는데 전 항상 봉제 공장에서 샘플을 만들었습니다. 장단점이 있을 텐데 저는 이렇게 진행했어요. 봉제 공장에 작업지 시서 드리면서 샘플 원단이랑 패턴도 전달 드리고 최대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만약 내가 빈티지 티에 들어가는 빈티지 싱글 스티치 수소 봉제를 한다고 하면 근데 제가 공장 가서 빈티지 싱글 스티치 해주세요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수소 봉제라고 하면 다 아십니다. 그리고 목에 랍바를 댈지 에리에 모라삼봉을 할지 그러니까 이런 용어 같은 게 저는 아직도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봉제 쪽은 견본 실물이 있으면 커뮤니케이션하기 좋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봉제 공장에서 샘플 제작을 꺼려 하세요. 저도 처음 가는 공장에서는 안 해주시는 경우도 있었고 봉제 공장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진짜 공장 라인처럼 수십 명이 벨트 돌리듯이 만드는 데도 있고 아니면 미싱 하시는 사장님 한 분이 만들기도 하고 여튼 어떤 규모든 간에 어떤 의류를 제작하기로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기본적인 세팅이 들어갑니다. 누구는 재단, 누구는 여기 봉제, 그러니까 옷에 맞는 봉제 실까지 다 맞춰놓고 그리고 그 세팅 안에서 효율적으로 수백, 수천 장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샘플 만들려면 그거 꼴랑 한 장 맞춰서 세팅도 하고 그 많은 인원이 한 장 만드는데 투입되면 공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잖아요. 사실 샘플티 몇 장이야 한두 시간이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대량으로 만든다고 하면 수십, 수백 장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썩 좋아하시진 않아요. 그래서 샘플실에서 만드는 것도 좋겠죠. 다시 돌아와서 먼저 원단을 드리면 쭉 펴서 나라시라고 합니다. 그 원단의 패턴지를 배열하는데 이 패턴지 방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서, 푸서라고 하는 원단 가로 세로 방향이 있어요. 이게 방향 따라서 축률도 다르고 원단 따라서는 컬러도 다르게 보입니다. 신기하죠? 분방향으로 안 해도 돼. 이거는 지그재그로 해야 돼. 지그재그로 재단을. 식서 맞춰서 패턴지 배열할 때도 공장마다 역량을 타요. 어떤 곳은 2야드로 한 벌 만들어버리고 어디는 3야드 쓰고 그렇게 한 벌에 들어가는 원단 양을 요척이라고 합니다. 최대한 자투리 없이 쓰는 게 좋겠죠. 그리고 배열한 패턴지대로 원단을 자르면 패턴 모양대로 원단이 나오겠죠. 원래는 그 상태에서 나염이나 자수를 넣습니다. 가장 정석적인 방법. 근데 나염은 티셔츠를 다 완성하고 찍는 경우도 많아요. 재단물을 쭉 놓고 찍는 걸 나가다이, 그러니까 완성티를 판에 끼워서 돌려 찍는 걸 로터리, 그런 식으로 얘기는 하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일단 재단물 상태에서 나염을 찍는 게 저렴하고 분량이 적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특히 분량이 적은 거. 나염 찍다 보면 염료가 어디 묻거나 밀려서 핀트가 안 맞거나 이런 분량이 꽤 생겨요. 재단물 상태에서 찍는 게 이런 분량도 적고 조금 더 쌉니다. 아니 훨씬 더? 그럼 티를 완성해서 찍으면 어떤 이점이 있나? 재고 관리가 쉽고 후가공이 자유롭습니다. 같은 티셔츠 바디에 다른 나염을 찍을 경우에 뭐가 더 잘 팔릴지 모르잖아요. 그럼 일단 티를 만들고 일부만 찍어서 팔다가 잘 팔리는 걸 추가로 나염 찍어서 그렇게 판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재고를 덜 남길 수 있겠죠? 나염 비용을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런 데서 메꾸는 방식도 있고 요새 티셔츠에 가공을 워낙 많이 해요. 흔히 워싱이라고 하는 후염도 많이 하시고 어떤 나염에 따라 이 후가공을 할 때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물론 나염을 찍고 워싱을 돌리면 그 느낌이 훨씬 자연스럽고 이쁠 때도 있어요. 아니 사실 그게 더 이쁩니다. 근데 나염이 변색되거나 어떤 건 너무 벗겨지고 어떤 건 안 그렇고 저 혼자만 팔면 상관없는데 저는 어디 납품들이거나 하기도 하니까 제품 간 편차가 생기는 게 좀 치명적이거든요. 어떤 관점에서는 상품성이 떨어지는 거라 그래서 저는 티를 다 만들고 나염을 찍을 겁니다. 작년까지는 자수 티셔츠를 많이 했었어요. 자수는 티셔츠 완성품에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원래 재단물 상태에서 자수를 해야 하는데 이번에 저는 좀 특별한 자수를 넣어보려고 해서 그러니까 자수라고 해야 하나 미싱이라 해야 하나 완성티 목 부분에 디테일을 넣을 거라 역시 나염티랑 똑같이 일단 티셔츠부터 만들겠습니다. 자수도 정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체인, 러닝, 부클 종류도 많고 실컬러도 많고 이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튼 만약 재단물 상태에서 나염이나 자수를 친다면 완성 일정을 받아서 봉제 공장에 꼭 공유를 드립니다. 이 일정들은 최대한 디테일한 부분까지 공유 드리는 게 좋아요. 특히나 지금같이 메인 작업이 아니라 샘플만 몇 장 만들 때는 공장 입장에서도 효율적으로 일정 배분을 하셔야 하거든요. 자수, 나염 재단물까지 다 되셨으면 이제 봉제 공장에 합쳐달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공장들끼리 일정 아다리가 잘 맞으면 진짜 금방 티셔츠가 나옵니다. 전 티셔츠에 워싱을 돌릴 거라 돌리기 전에 원단마다 축률을 봐야 돼서 미리 실측을 재놓고요. 이를테면 어떤 원단은 기장만 확 줄어들기도 하고 어떤 건 전체적으로 줄어들기도 하기 때문에 이걸 꼭 체크해서 나중에 최종 패턴을 만들 때 축률을 적용해줍니다. 그리고 워싱집에 가져가서 워싱 샘플을 맡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티셔츠 원단마다 염색법이 다릅니다. 워싱집 사장님이랑 잘 상의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다다음날 워싱 샘플을 받았는데 일부 티셔츠 워싱이 아쉬웠습니다.
일단 보더 티셔츠는 자연스럽게 워싱이 잘 나와서 나중에 메인 때 진행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워싱을 해결해야 하니까 새로운 워싱집을 검색해봤습니다. 경기도 연천 쪽에 제가 원하는 워싱을 해주신 곳을 몇 군데 찾아서 이제 미팅하러 가보고 있습니다. 사무실 근처 성수동 쪽에도 워싱집은 많아요. 근데 뭐 특수한 약품을 쓰는 워싱 같은 경우에는 우폐수 같은 거 처리 때문인지 서울 외곽 쪽에 많이 있어요. 공장 갔다가 사무실 가면 한 서너 시간 정도 걸리네요. 근데 저는 운전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기름값이 조금 걱정되긴 하네요. 아, 오랜만에 서울 밖으로 나오니까 좋네요. 뭔가 일이 잘 풀릴 것 같은 느낌? 이렇게 생산하면서도 중간에 새로운 공장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다행히 미팅도 잘 끝나서 메인 때는 문제없이 워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보더티 목에 들어가는 디테일도 원래 작업해 주시기로 했던 분이 갑자기 작업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셔서 동화상가로 발품 팔러 나가봤습니다. 여러 군데 여쭤보니까 다행히 적당한 가격에 작업을 해주신다는 분을 찾았고요. 이렇게 샘플도 그 자리에서 해주셨습니다. 기본 티셔츠도 나염집에 가져가서 나염을 찍어봤습니다. 자연스럽게 발색이 되는 방식과 러버 프린트까지 두 가지로 샘플을 찍어봤고요. 최종적으로 핏도 확인해보고 수정할 부분을 체크해서 최종 패턴을 맡길 건데 이번엔 사이즈별 그레이딩 작업도 같이 해야겠죠. 샘플은 살짝 수정해서 제일 작은 사이즈로 가고 총 3사이즈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레이딩 할 때 항상 넣는 편차들이 있는데 혹시 헷갈리시면 패턴집에서 알아서 그레이딩 해주시기도 합니다. 아직 핏이나 워싱이나 메인 작업 때 수정할 게 많긴 하지만 일단 제품 썸네일까지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품 촬영도 해서 보정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진짜 생산에 들어갑니다. 지금 영상 찍는 기준으로 메인 생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메인 생산은 이 샘플 만드는 과정을 똑같이 반복하시면 됩니다. 다만 좀 더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더 신경 쓰이고 더 살 떨리고 하는 정도? 샘플이야 잘못 나와도 손해가 적은데 메인은 사고가 나면 진짜 수습이 어렵거든요. 주변 의류 생산하시는 형들도 늘 말씀하시는 게 의류 생산 핸들링은 사고만 안 나게 해도 절반은 먹고 간다 하실 정도로 사고가 진짜로 진짜로 엄청나게 많이 나요. 메인 생산처럼 원단을 많이 발주하면 같은 원단끼리 색이 다르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번에 염색하는 원단 양보다 많이 주문하면 가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럼 그 원단끼리 섞이면 안 되거든요. 뭐 몸판은 이 원단, 소매는 이 원단 들어가면 둘이 차이가 좀 나요. 아니면 작년에는 나염을 반대로 찍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찍을 걸 앞에 찍어주셔서 나염 공장 사장님이 다 변상해 주시긴 했는데 그때 납품이 늦어져서 진짜 아찔했거든요. 그리고 워싱할 때 샘플이랑 완전히 다르게 나와서 다시 만든 적도 있고 작년에 진짜 마가 꼈나 싶을 정도로 사고가 많이 나서 손해도 많이 봤거든요. 사무실도 뺄 뻔했어요. 그거 메꾸느라고. 계약서를 잘 안 쓰세요. 젊은 분들이 하시는 공장은 쓰시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보통 이제 제 부모님 뻘이나 70 넘어가시는 사장님들이셔서 손주분이 나이가 혹시 9살짜리 있고 9살짜리 있고 4살에 5살에 둘째가 이제 땡깡 많이 쓰지. 맞아요. 둘째 4살이면 땡깡 많이 낄 때 많이 있어요. 그냥 구두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사고가 나면 진짜 곤란한 상황이 많습니다. 잘잘못 따지기 애매한 경우도 많고 그럼 어떻게 하면 사고를 막을 수 있냐? 제일 좋은 건 공장에 자주 가는 거죠. 생산하시는 분들 거의 공감하실 거예요. 그냥 공장에 자주 가면 됩니다. 지금이 이제 매장 닫을 시간인데 얘기 슬슬 마무리하고 공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티셔츠 만드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었지만 아마 도움되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일단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리고 요새는 직접 생산하시는 분들보다 프로모션 맡기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아까 고등학생분들 브랜드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직접 생산하시는 분들보다는 아마도 프로모션이 많겠죠. 특히 티셔츠 같은 경우는 국내 생산이 메리트가 많이 없어진 느낌이라 큰 브랜드들도 중국이나 이런 데서 만들잖아요. 만약 지금도 그 아는 동생이 티셔츠 만들고 싶다고 연락이 혹시 오면 저는 이번에도 기성 티셔츠에 그냥 나염 찍어서 팔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국내에서 본인이 직접 생산하시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랄까 국내 생산에 대한 자부심이라든지 기성 티셔츠에서 뭔가 아쉬운 게 눈에 밟혀서 A부터 Z까지 내가 다 손보고 싶은 분이라든지 그런 좀 예민한 분들이나 직접 생산을 하시겠죠. 티셔츠 생산, 더 나아가서 의류 생산 못 짚은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정말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부분들만 말씀드려봤는데 혹시나 티를 만들어보고 싶으신데 막연한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전 이제 공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